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KBS의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동시에 개강도 시작되었죠.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정한 것 모두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강 전 숨막히는 클릭 전쟁을 치르셨죠? 바로 2학기 수강 신청인데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번 매크로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문제가 수강 신청 기간마다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DKBS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취재해보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애용하고 있는 SNS 중 하나인 에브리타임에서는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에브리타임에서는 매크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 매크로 공지글을 올려도 별 소용이 없다. 매크로를 잡지 않고 제재가 되고 있지 않다 등 여러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DKBS는 교무팀으로 찾아가 수강 신청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자분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매크로가 사실은 저희가 작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정보관리실하고 협조를 해서 이미 몇 학기 전부터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작년부터. 예를 들어서 그 수강 신청하는 프로그램에서 매크로를 작동시키면 한 번에 이제 클릭 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고 만약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불법적으로 매크로 사용 정황이 발생이 되면 경고창을 띄웁니다. 학생들이 그 경고창에서 뭐 특정 숫자를 입력을 해야 그 경고가 풀리거나 아니면 그게 지속이 되면 로그아웃, 그런 시스템 장치는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 징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내리려고 했었죠. 근데 아직까지 사례는 없고,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매크로라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강의 매매거든요. 사이버 강의 매매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경고문으로 발송을 했었고, 그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었고요. 저희가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그 학생이 정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를 주거나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징계를 계속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수강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교무팀은 정보관리팀과 협력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순한 프로그램인 매크로 사용자를 찾아내는 것은 쉽다고 밝혔지만, 더 많은 학생을 잡기 위하여 매크로 인식 범위를 줄인다면 일정한 속도로 여러 번 클릭하는 학생까지도 매크로 이용자로 인식이 되어버린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 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앞서 말한 부작용들 때문에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까지 징계를 내린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무팀 측은 매크로 시스템에 관하여 해결할 개선 방안을 계속 모색 중이며, 매크로 문제만이 아닌 사이버 강의 거래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하여 학생들이 강의 거래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학생들, 학기 중 가장 중요한 수강 신청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동국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DKBS 뉴스의 양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학제도가 개편된 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부터 개편된 참사람 인재장학, 이것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여러분은 새로 바뀐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본래 장학제도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재학생들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교내 커뮤니티 내에서 참사람 인재장학에 관하여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참사람 인재장학이 뭐예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봉사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이와 같이 학생들이 장학제도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했던 참사람 인재장학, 저희 DKBS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성적 장학금은 성적 100%였지만 참사람 인재 장학의 경우 성적 80%와 봉사 20%를 합산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기존의 성적 장학금은
학과 수석에게 70%, 상위 13%에게는 30%의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참사람 인재 장학은 1학년 상위 20%, 2학년부터 4학년들은 상위 15%로 변경됨으로써 수혜 인원은 확대되었지만 개인이 받는 금액은 줄었습니다. 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튜터링 제도의 튜터로 참가 시 봉사 2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사회봉사는 학기별로 15시간 이수해야만 만점을 받게 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구간값이 적용된 일정 점수로 반영됩니다. 디딤돌 튜터링 이외의 봉사활동 실적 반영은 1학기 장학사정 시 직전 연도 여름방학과 2학기 종강일까지 봉사한 실적이 반영되고 2학기 장학사정 시엔 직전 연도 겨울방학과 해당 연도 1학기 종강일까지 봉사 실적이 반영됩니다. 전에 성적장학은 폐지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참사람 인재장학, 반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장학제도에 대해 확실히 알고 교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튜터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DKBS 뉴스의 김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학기가 시작되기 전 새로운 출발을 위해 떠나는 이들을 축하해주는 자리가 있죠. 바로 가을학기 수여식인데요. 지난달 24일 가을학기 수여식이 100주년 기념관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노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금요일 100주년 기념관 지하 대강당에서 가을학기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수여식에는 본교 이사장, 동국대학교 총장, 경주 캠퍼스 총장 외 많은 기빈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해주고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날 학기 수여식에서는 학사 329명, 석사 84명, 박사 2명과 비학위 과정 20명, 총 415명이 학위를 수여받았고 황경환 진학유주선 대표이사가 명예철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날씨가 무더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축하해주시는 분들과 축하받는 학생들 모두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졸업식 현장에는 카메라 셔터 소리로 물결이 치는 듯 하였고 졸업을 축하하는 지인들의 플랜카드로 가득 찼습니다. 4년간 몸담고 동기들과 많은 추억을 쌓은 학교를 떠나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 모두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겠지만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이상 DKBS 뉴스의 노윤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태풍이 오고 간 뒤라 그런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것 같은데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KBS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